AI 시대에 맞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인공위성까지 미래의 전략들이 속속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리딩으로 시작된 전력, 그리고 변압기, 통전선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3월 22일자로 전문가 약 16명과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질적 고도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내에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하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사실 원자력과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싶다가도 국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풍력, 태양광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원자력을 살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미래의 방향성에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의 원전 산업 메카라고 불리는 경남 지역을 정부에서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원자력에 대한 수출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2조 4천억 원, 2023년 3조 원 원전 수주를 올해는 3조 3천억 원까지 확대를 해서 성금 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가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법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한울 원전 3, 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 역시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작 필요한 것은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전년 대비 2배를 늘려서 공급을 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2, 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원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돈으로 한국형 혁신형 SMR인 ISMR에 대한 독자 개발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소형 원자로라고 불리는 SMR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설계, 제작 등을 본격화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투자로서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원전과 관련된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 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에 최초의 원전 국산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국내의 모든 원전의 주 기기는 창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은 탈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원래대로 회귀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서 더욱 필수적인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 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고 화석연료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글로벌리한 움직임을 본다면 한국에서의 원전 방향성도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SMR 이것에 대한 기술 혁신도 유럽연합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3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유럽에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온 듯합니다. 물론 원자력이 무조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기조에 대처하지 못한 채 아니야라고 하면서 뒤처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향성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자력에 대해 피해를 믿거나 과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심하게 반대하는
반대하는 단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석 연료로 야기된 환경 오염과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또한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발전 용량 5위 국가로서 움직임에 따라가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그리고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운전 추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차세대 원전 연구 개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한국은 1971년 원전 건설 시작 이후에 UAE 바카라 원전을 포함해서 36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레퍼런스 혹은 친밀 관계를 토대로 충분히 수주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방산 수출 요청지 중에 하나인 폴란드 지역을 방문을 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폴란드 지역과의 방산 수출을 시작으로 원전에 이르기까지 꽤 가까워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전력을 감당할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원자력,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미국이, 유럽이, 중동 지역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격 매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가 폴란드양, 중동양, 북미양 방산 수출의 과거 친밀한 관계가 추후에는 원전으로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저는 괜찮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내의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SMR 관련주인 한정기술, 그리고 테마성으로 더 많이 엮이는 기업들인 보성파워텍, G2파워, 우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전력량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AI 시대에 맞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며, 관련주를 보실 때는 꼭 본인만의 한번 가공을 거쳐서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